6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썬팅 이제는 바꾸자. 지난 시간은 규정은 있지만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인데다 그나마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도 없어서 단속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우리나라 실태를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교통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썬팅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그 네 번째로 해외 교통 선진국들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도로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 중 앞유리와 운전석과 조수석 창유리에 우리나라처럼 짙은 썬팅이 된 차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짙은 썬팅이 된 창은 뒷좌석 창 정도가 유일합니다. 일본의 도로 운송 차량법은 전면과 앞좌석 측면 유리 모두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 전면 유리 투과율 70% 이상, 앞좌석 측면 유리 40% 이상보다 강화된 법령입니다. 운전자의 전면, 좌우 시야를 확보하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운전자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어기면 대형차는 우리 돈 10만 원 정도 하는 9,000엔, 소형차는 8만 원 정도 하는 7,000엔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일본은 수요자인 운전자뿐 아니라 공급자인 불법 썬팅 시공업자는 구속까지 할 수 있도록 훨씬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잘 지키는 것을 시민의 안전을 의식하고 경찰 단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프라이버시보다는 교통의 안전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일본을 포함해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교통 선진국에선 이처럼 썬팅을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규정을 확실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 엄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규정만 있고 단속이나 제재는 사실상 없는 우리나라와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자동차 천국 미국의 경우엔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 전면 유리를 기준으로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1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되고 뉴욕주의 경우엔 차량 정기검사 시 불법 썬팅을 한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 차량 운행에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강렬한 플로리다의 경우를 봐도 불법 썬팅 시공업자는 $500의 벌금은 물론 60일 이하 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급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불법 썬팅을 애초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마다 조금씩 상이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대도시에서는 썬팅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경찰의 수사 그리고 경찰의 안전을 위한 입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보았을 때 장소 내부가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같은 영국령이었던 호주와 캐나다도 미국과 비슷한 정도의 규제를 가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엔 썬팅 규제가 더욱 엄격합니다. 흐린 날이 많은 영국은 짙은 썬팅이 운전자 시야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앞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5% 미만의 썬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썬팅을 한 운전자에 대해선 썬팅 필름을 제거할 때까지 운전면허를 정지시켜 아예 차량 운행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불법 썬팅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불법 썬팅 업체는 아예 영업장을 폐쇄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엔 차량 앞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55% 이상을 어겼을 경우 수십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28일 이내 경찰서에 출석해 재측정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재측정을 받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차량을 아예 압류 처분해버립니다. 사생활을 극도로 중시하는 프랑스도 테러 등 불법 썬팅 차량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계 등의 반발에도 썬팅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선진국들의 이런 엄격한 불법 썬팅 규제의 그 기저엔 운전자에게 차량 유리는 시력과도 같다. 불법 썬팅은 범죄와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짙은 썬팅, 속에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든지 또 실제로 기준도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일반 운전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우리나라는 너무 흔해서 모두가 불법을 저질러서 불법 썬팅에 무감각해진 측면이 있지만 주요 교통 선진국에선 이처럼 짙은 썬팅을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불법 썬팅의 위험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법 위반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두 갈래의 대책 마련과 실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도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외에도 다른 권력기관이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9주년 되는 날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앵커 브리핑은 좀 불편한 사실, 우리 군의 민간 사유지 불법 점유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군 사유지 불법 점유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국방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입니다.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국방부가 군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수조사해보니 2,125만 제곱미터로 평수로는 653만 평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냉엄한 냉전 구도 아래 국민들은 안보를 이유로 소중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아 왔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최재성 의원의 말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토론회 축사를 통해 안타깝게도 우리 군은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부대 창설이나 긴급한 작전 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 불명 등의 이유를 들어 일부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온 바 있다며 군 사유지 무단 점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엔 최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3월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은 군사적 필요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군 무단점유 사유지에 대한 배상 책임과 배상 절차를 규정하고 실태 조사와 결과 공표, 소유자 공지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굳건한 안보 태세를 모두 수호할 수 있도록 민관, 군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재성 의원의 설명입니다. 군 무단 점유죄에 대한 피해 배상은 과거의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비정상화의 정상화이다. 오늘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서울과기대 방호안전연구소 강한구 선임연구원의 말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워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화두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들으니 좀 새롭습니다. 제대로 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은 뭐 어떤 사건인가요? 네, 뇌병변을 겪고 있는 5급 지체장애인 A씨가 인감 등의 명의를 도용당해서 거주하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날 뻔한 걸 구해준 사례입니다. 딱 듣기에도 뭐 한눈에도 딱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체장애 5급인 A씨는 네. 이제 슬하에 7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네. 근데 지난 2006년 1월부터 이제 서울도시공사 소유의 임대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2년마다 갱신해서 그곳에 거주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A씨의 지인인 김모 씨가 네. 이제 장애인에다가 7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또 무주택자라는 이 A씨 조건에 탐을 내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A씨의 조건들이 아파트 분양의 최우선적이라는 조건을 이제 사실을 악용
이용을 해서 네. 이제 A 씨한테 술도 사주고 또 이렇게 호감을 얻은 뒤에 이제 인감 등 분양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내서 네. 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긴 겁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서울주택공사가 A 씨에게 임대 아파트를 비워달라면서 이제 강제집행 명도 소송을 내기에 이른 겁니다.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왜 집까지 비워줘야 되는 건가요? 일단 현행 주택법 규정 때문인데요. 네. 주택법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구매했을 때 임대주택을 비워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임대주택 혜택을 주기 위한 조항인데요. 네. 이제 A 씨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나요? 이제 A 씨에 대한 법률 구조에 나선 이 법률구조공단은 네. 이제 A 씨와 서울주택공사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이제 면밀히 살펴보고 네. 이제 구제 포인트를 찾아냈는데요. 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된 뒤 6개월 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지 사유에서 제외한 것이라는 단서 조항입니다. 네. 이제 A 씨의 경우에는 사기라는 이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는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가 판 것이기 때문에 네. 임차권 상실에 예외로 구제를 해줘야 된다는 게 구조공단의 주장입니다. 네. 뭐 재판부가 공단 손을 들어줬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재판부는 이 뇌병변 장애가 있는 A 씨가 이제 김 씨에게 기망을 당해서 A 씨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판 점, 그리고 네. 이 과정에서 A 씨의 가족들은 어떠한 이득도 보지 못했고 오히려 이제 양도소득세만 부과했던 점, 또 네. A 씨 가족이 거주할 마땅한 거처가 없는 점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송을 좀 취하해라라는 화해 권고를 했고요. 네. 또 공사는 이를 수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화해 권고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이 됐고 네. A 씨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제 계속 이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뭐 A 씨 가족 같은 사람 사기쳐서 얼마나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함께 좀 내려져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심석희 선수 성폭행 사건으로 여론의 극심한 질타를 받았던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에서 훈련 중 성희롱 사건이 벌어져 쇼트트랙 대표팀 전원이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쫓겨납니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남자 선수 A는 선수촌에서 진행된 산악훈련 중 여자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 선수 B의 바지를 벗겨 극심한 모멸감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보고받은 신치용 선수촌장은 쇼트트랙 대표팀의 기강회의가 심각하다며 A 선수를 포함한 남자 7명, 여자 7명 등 대표팀 선수 14명 전원을 한 달간 선수촌에서 쫓아냈습니다. 여고 제자들에게 사랑해, 꼭 안아줄게 등의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문자를 상습적으로 보낸 60대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남지역 교사 61살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 여러 명의 여제자들에게 내가 많이 사랑해줄게, 안아줄 때는 연인 같았어 라는 문자와 같은 해 11월엔 평소 감정을 품고 있던 여학생에 자신이 담당하는 과목 시험 문제를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술에 만취한 20대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20대 취객은 술에 너무 취해서 경찰관인지 모르고 때렸다고 주장합니다. 경찰관을 폭행한다는 인식 없이 경찰관을 폭행했어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2017년 12월 충북 청주시의 한 빌라 건물 복도에서 26살 이모 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이 씨는 출동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씨는 사건 당일 저녁 후배 2명과 소주 8병을 마신 이후로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1, 2심은 이 씨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당시 속옷만 입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발생 시기가 겨울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만취의 정상적 판단 또는 행동이 전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1,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관을 때릴 당시 인사불성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인식이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사건을 유죄 취지로 청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정말 만취해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동안 법원에만 가면 전가의 보도처럼 쓰여왔던 심신미약, 심신상실, 술에 만취해서라는 변명이 확실히 설 자리를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술은 죄가 없지만 곱게 취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 전국에서 모두 15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사법연수원 20기 김호철 대구고검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이후 윤 지검장 선배 기수 가운데 세 번째 사의 표명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정태수 전 회장의 사남 정한근 씨로부터 확보한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유골함, 위조 여건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영 검사가 페이스북에 법원 배포 설명 자료를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글을 올리며 권성동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6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